아침 공복 물 한 잔. 절대 이렇게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알람을 끄고 누군가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커튼을 걷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물 한 잔을 찾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아침 물 한 잔은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 습관 중 하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물 한 잔, 그냥 마시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입속 환경 역시 밤새 다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아침 첫 물 한 잔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물은 몸속 노폐물을 씻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신진대사를 도와준다, 장운동을 촉진한다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과학적이고 건강에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효과는 제대로 마셨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물을 마신다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입속에 가득한 박테리아를 삼켜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 입속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입속 온도는 따뜻하고 습도는 적절하며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세균은 더욱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이처럼 아침의 입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위생적인 상태에 가까운 셈이죠. 이 상황에서 물 한 잔을 아무 생각 없이 꿀꺽 마신다면 물은 위로 가기 전에 먼저 입안과 식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입속에 있던 세균들이 함께 목으로 넘어가 위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오히려 세균 덩어리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위에는 강한 위산이 있어 어느 정도의 세균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의 역할만 믿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신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위도 장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 세균이 장으로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 위염이나 장 트러블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 한 잔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건강을 위해 시작한 하루의 첫 행동이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신다는 행위보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아침 물 한 잔이 진정한 자연의 보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만에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며 피로가 줄고 피부톤도 한결 좋아졌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정보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침에 무심코 마시던 물 한 잔, 이제는 무심코 마시지 마세요. 그 한 잔이 건강을 지키는 첫 시작이 될 수도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요? 물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침 공복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평균적인 성인의 체내 수분 비율은 약 6070%에 이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몸 대부분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뇌는 약 85%, 혈액은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뼈조차도 2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우리 몸의 기본 재료이자 활동 매개체인 셈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관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체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등이 생기고 5% 이상 부족하면 혼란이나 무기력,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이 10% 이상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침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기에 호흡, 땀, 소변 등을 통해 적잖은 수분이 소모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미세하게 땀을 흘리거나 호흡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신체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대사활동에 시동을 걸어주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이 아침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탈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이 걸쭉한 상태로 굳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혈전이 생기고 이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은 이처럼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돕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폐물 배출과 해독 작용입니다. 구간과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몸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아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물은 하루 동안의 대사순환을 시작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디톡스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물은 소화효소의 분비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물은 위의 긴장을 풀어주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죠. 변비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장 운동은 수분 섭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죠.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의 정신 집중력과 기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물이 몸의 체온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땀을 흘리거나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물은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려 열을 식히고,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는 등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는 몸의 메커니즘에 물은 필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닙니다. 수분은 생명 유지, 세포 기능 유지, 노폐물 배출, 면역력 유지, 혈액 흐름 조절, 뇌 활성화, 장 운동 촉진, 심지어 기분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작용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을 여는 열쇠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기 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첫 번째 준비 동작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입을 헹구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 하나로 아침 물 한 잔이 세균 덩어리가 될지 생명의 물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물 한 잔을 건강 습관으로 삼고 있지만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입을 헹구지 않고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효과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반대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 동안 활동할 때는 말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침도 자주 삼키기 때문에 입속이 계속 세척되고 순환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침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입속은 더욱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구강 내부는 말 그대로 세균의 천국인 셈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입안에는 수천 종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를 끼치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균도 있지만 문제는 수면 중에 증식한 세균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 쌓이면서 치석, 입냄새, 충치, 잇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할 경우 구강을 넘어 위장이나 장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물을 벌컥 마신다면 입안에 있던 세균을 그대로 삼켜 위장으로 보낸 셈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도, 장도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세균이 체내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위장이라면 강한 위산이 있어 대부분의 세균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수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섭취하게 된다면 위장에 부담이 누적되고 위염이나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안이나 양치질을 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물로 2회에서 3회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속 세균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혀 위에 쌓인 이물질이나 세균도 함께 제거되고 입안도 훨씬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입을 헹구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컵에 따라 입에 넣고 가볍게 가글하듯 10초에서 15초 정도 헹군 후 뱉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2번 정도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입을 헹구는 것도 귀찮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을 뱉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입속에 고여있던 침에는 세균과 노폐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침을 삼키지 않고 바로 뱉는 것만으로도 세균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습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입냄새나 세균 제거를 위해 아침부터 가글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구강 점막은 밤새 건조해져 있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이 강한 가글액이 입안에 들어오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고 오히려 입안의 유익균까지 모두 제거하여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구강 전용 가글액 대신 상온의 깨끗한 물만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고 체온에 가까운 온도로 준비된 물이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헹군 뒤 입안이 개운해졌다면
그 다음에 천천히 첫 물 한 잔을 드시면 되는 거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마다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입을 헹구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불과 1분이면 되는 일이지만 내 몸속에 들어가는 세균을 막고 위장 부담을 줄이고 물의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헹구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물 한 잔을 들기 전에 꼭 물로 입안을 먼저 씻어보세요. 그 물 한 잔이 세균이 가득한 음료가 될지 몸을 살리는 건강수가 될지 그 차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입을 먼저 헹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아침에 가글액으로 입을 헹궈도 괜찮은가요? 가글이 더 강력하게 세균을 없애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침 첫 입 헹구면은 가글액보다 깨끗한 물이 더 적합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우리의 입은 건조해지고 입안의 점막은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극이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가글액을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가글 제품에는 염화세틸피리디듐, 알코올, 멘톨, 에센셜 오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균 제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안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유익균까지 함께 제거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처럼 침 분비가 적고 점막이 민감한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강 내에는 유해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세균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구강 내에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입냄새가 심해지고 구강 건조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가글액 사용이 반복되면 처음엔 상쾌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더 자주 마르고 예민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가글 제품은 강한 박하향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 상태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글액을 잘 헹구지 않거나 잔여물이 남은 채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성분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극을 줄 수 있죠. 위가 약하거나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깨끗한 물로 하는 입 헹굼은 매우 안전하고도 효과적입니다. 구강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밤새 쌓인 세균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입안에 불쾌한 이물감, 혀에 남아있는 텁텁함, 그리고 치아 사이에 낀 미세한 잔여물까지 말끔히 제거할 수 있으면서 침 분비를 촉진해 구강을 자연스럽게 세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따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물의 온도만 적절하게 맞춰준다면 입속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훨씬 상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찬물은 치아와 잇몸을 자극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온도 약 30도에서 35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민감한 구강 조직은 온도 변화에 매우 예민하니까요. 간혹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쾌한 향을 원해서 꼭 가글을 써야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상 직후에는 물로 입을 먼저 헹군 다음 가글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글을 사용하시더라도 꼭 식후나 외출 전 구강이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을 때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가글을 쓸 경우 반드시 사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용 시간은 보통 30초 이내, 절대 삼키지 않기, 사용 후 충분히 헹궈내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입안 건강에 부담을 줄이고 효과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 외에도 함께하면 좋은 구강 관리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혀 클리너를 이용한 혀 닦기입니다.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는 혀에 쌓이는 백태인데 밤새 분비된 침과 세균, 각질, 음식물 잔여물이 뒤섞여 생깁니다. 아침에 혀를 가볍게 닦아주기만 해도 입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혀 표면의 세균도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이나 입가까지 함께 물로 헹궈주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자는 동안 입가에도 침이 묻거나 각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강위생 차원에서 입술 주변도 가볍게 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입 헹굼을 마친 후에는 물 한 잔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속 세균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물은 순수하게 위와 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전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입 헹굼은 단순한 청결 습관을 넘어 아침 물 한 잔의 진짜 건강 효과를 100%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전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강한 게 좋겠지, 상쾌해야 하니까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상태일 때에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아침부터는 깨끗한 물 한 컵, 그리고 부드러운 입 헹굼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구강 건강은 물론 장과 위, 나아가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어떤 온도인지까지 신경 쓰고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은 시원해야 상쾌하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찬물을 들이키곤 합니다. 그러나 이건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찬물은 아침 공복에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침처럼 잠에서 갓 깨어난 시점은 체온도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고 몸속 장기들도 활발히 활동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찬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벽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액 분비가 둔해집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침 찬물 한 잔이 속 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죠. 찬물은 위장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자극을 줍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심장 박동, 혈압, 호흡 등 자동으로 조절되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몸을 과하게 긴장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부정맥이나 가슴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찬물이 시원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찬물을 마시다 보면 심혈관 건강에 서서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찬물은 치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혹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가 시려서 괴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찬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이와 잇몸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시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찬물은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장의 긴장을 높이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고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찬물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온도의 물이 좋을까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 정확히 말하면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온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되어 기상 직후에 뻣뻣하고 둔한 느낌이 사라지게 되죠. 또한 이 온도의 물은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 구강 내 이물감을 줄이며 장 운동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위장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배변 활동도 보다 원활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지근한 물은 변비 해소, 복부 팽만 완화, 아침 식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미지근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레인지에 컵을 데워도 되고 정수기의 온수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날 미리 실온에 꺼내둔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0도 이상이면 따뜻하다를 넘어서 뜨겁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구강 점막과 식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은 처음엔 미지근한 물이 맛없고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정도만 꾸준히 마셔보면 오히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에 익숙해지고 몸의 반응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고 식전 컨디션이 좋아지는 데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중에 찬물을 마시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운동 후 더운 날씨에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찬물이 몸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 상태는 예외입니다. 이 시기에 위장은 예민하고 자율신경계는 불안정하며 체온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근한 물이 맞춤형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분명 훌륭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물의 온도가 잘못되면 좋은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신 찬물 한 잔이 위장과 심장, 자율신경, 치아까지 모두 자극한다면 그 물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물을 마시기 전 잠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한 모금 삼켰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편해지고 하루가 달라진다면 이건 절대 사소한 변화가 아니겠죠. 우리는 흔히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작은 것도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신체의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잘 붓거나 찌뿌듯한 느낌도 자주 들죠. 그런데 이 미묘한 변화에 아침 찬물 한 잔이 의외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물 자체가 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 기상 직후, 중장년 이후라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찬물은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 유지 능력과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찬물을 마셔도 몸이 스스로 열을 내어 체온을 다시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장년층은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물 한 잔이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위장은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벽이 급격하게 수축되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혈류도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느낌, 때로는 복통이나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위염이나 위산역류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장 활동이 둔화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찬물은 장 기능을 더 억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찬물은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해 배변을 유도할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장 점막의 혈류량이 줄고 긴장이 증가되어 만성적인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의 경우 냉증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지고 생리주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골반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찬물이 식도를 지나면서 심장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부정맥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상당수가 찬물 혹은 차가운 음식을 섭취한 직후 증상이 시작된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손발이 유난히 찬 분들, 눈이 자주 침침하거나 머리가 띵한 분들,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분들은 특히 아침 찬물을 피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찬물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데 이때 찬물을 자주 마시면 체온이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살이 쉽게 찌고 몸이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자주 붓는 것도 찬물의 영향 중 하나입니다. 찬물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자극해 소변 배출을 늘리기도 하지만 몸이 과도한 찬 기운에 노출되면 오히려 수분 저류 반응이 일어나면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 아침을 자주 경험하는 분이라면 아침 찬물 섭취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과 치아 건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찬물은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가 시릴 때마다 아침에 찬물을 마셨던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범랑질과 상아질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충치나 치아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찬물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이처럼 찬물이 중장년층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히 위장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온, 혈류, 대사, 심장, 장기, 면역력, 치아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적으로 찬물 마시기를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미 앞서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 즉 약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의 온도는 위장과 장기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미지근한 물은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 즉 활력을 되찾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침을 개운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자극을 줄이고 순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찬물은 그와 반대되는 자극과 긴장을 유발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고 맛이 없을 수 있지만 불과 3일에서 일주일이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덜 붓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의 변화가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작은 물 한 잔이지만 그 한 잔이 만드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매우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하지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팽국이 물의 온도 조절에 이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속도를 조절해야 해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마르다며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기엔 시원하고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혈압,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권장할 수 없는 습관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급하게 물을 마시면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우리 몸 전체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관은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수축되어 있고 심장도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고 있죠.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 박동과 혈압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의 부담이 가해지고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져 어지럼증, 두통, 혹은 혈관 파열 위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를 앓고 있거나 뇌출혈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급하게 물을 마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상 직후는 원래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인데 여기에 추가 자극까지 더해진다면 갑작스런 고혈압성 위기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급하게 마시는 물은 장기에 부담을 주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위장을 서서히 자극하며 부드럽게 하루의 소화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소화액 분비에 혼란을 주고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변화가 매우 불쾌하고 피로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물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의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급속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혈액이 묽어지고 상대적으로 전해질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포는 삼투작용에 의해 팽창하고 특히 뇌세포가 팽창하게 되면 뇌압이 올라가 심한 두통, 구역감,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분 중독이라는 상태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셨을 때 생기는 생리적 반응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아침 공복에 급하게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항상성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마시는 물은 어떤 속도로, 어떤 분량으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첫 물 한 잔은 200ml에서 300ml 정도, 일반 컵 기준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양을 최소 3분에서 5분에 걸쳐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실 때는 단숨에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과정도 천천히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위장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물이 천천히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물을 마시게 되면 침 분비도 증가하게 되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마시면 침을 삼키지 않고 바로 위로 보내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천천히 마시면 입안에서부터 위장까지 자연스러운 소화 준비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물은 장 운동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1분의 루틴, 여러분의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를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작지만 귀한 정보가 닿기를 바랍니다.